순서대로 뜯어서 순서대로 맞춰본다. 그럼 나사가 한두 개 남잖아요. 많이 오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다가 요새 받게 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게 있죠? 보통 꼬마 빌딩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매수는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오래된 부엌을 사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용도 변경 아니면 리모델링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혹은 뭐 장단점이 따로 있는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한 번에 얘기로 딱 끝내버릴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물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사는 거는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의 노고와 마진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든 사람의 노고와 마진을 뺀 낮은 금액으로 뭔가를 산다면 우리 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의 노고와 마진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노고와 나의 마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노고가 예를 들어 노력이 5라고 보면 내 노력도 5가 들어가면 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수십 번 해본 사람. 이 사람의 노력이 5라면 나는 무조건 5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7, 8, 9, 10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20, 30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 그 일이 요새 엄청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일당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배달 안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당이 세니까 한번 해봤어요. 바로 거기서 잘하는 사람만큼 되나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실수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비싼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해보면 이거보다 더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 내가 노고를 들이면 그 정도를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많이 오산이에요. 뜨개질로 옷 만드는 거 사서 입으면 10만 원인데 뜨개질로 뜨려면 올겨울이 끝나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물을 사는 것과 구옥을 사서 철거해서 짓는 것과는 봐야 될 것들의 차이가 많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건물을 사보지 않고 처음부터 건축을 해보는 거는 이거는 제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는 일단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뭐 설계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한둘이라도 있다. 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모르는 지역에 가서 건물을 사서 짓는다? 그거는 차가 고장났는데 내가 그걸 직접 수리한다.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순서대로 뜯어서 순서대로 맞춰본다. 그럼 나사가 한두 개 남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뭔가가 있다면 저는 고려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보다는 시중에 있는 거를 사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이유 없는 가격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가격이 높아요.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게 얼토당토 않다. 근데 모든 건물이 다 얼토당토 않다고 느껴진다면요. 내 기준이 얼토당토 않은 거예요. 시장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내 기준이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부동산은 사람과 같은데 리모델링이든 건축이든 이거 다 케바케예요. 건물마다 다 달라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건축비에 육박하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리모델링이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건물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거는요. 자, 좋은 사람의 요건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엉뚱한 경우들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게 뭐 A라는 사람은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독실한 뭐 종교를 믿고 뭐 하여간 청렴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뭐 가족들도 떠나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이 사람이 링컨이에요. 건물도 똑같아요. 제가 영상들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부동산 영상 거의 안 보는데 어떻게 틀어놓고 듣는 날이 있기도 해요. 그런 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안 좋은 거 구분하는 법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참 이게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건물마다 다 달라요. 부동산마다 다 달라요. 찾아보다 보면은 요건들이 계속 늘어나요.
피해야 될 것도 계속 늘어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상형 올림픽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박보검이 이상형이다. 결혼이 되냐고요. 그게 안 만나지잖아요. 그 요건을 다 따지면요, 이상형 건물의 요건이 정해져요. 이거에 맞는 사람은, 맞는 건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건물을 보면서 그 시세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장단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건물마다의 장단점을. 또 하나,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분은 그런 게 없더라도 나는 이걸 이쪽으로 업을 해볼 거야, 일을 이쪽으로 해볼 거야는, 그러면 어려움이 있던 뭐가 하던 간에 해봐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건물 짓는 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럼 짓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리모델링보다는 용도 변경을 하려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돼. 공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고 하겠다, 그럼 뭐 저는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이 일을 계속 할 거다, 그럼 뭐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럼 업체 선정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저는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럼 처음 봐서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견적을 받아봤어요. 한 대여섯 군데 받아보면요, 무슨 견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요. 본인이. 모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맞는 말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해놓은 게 괜찮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해왔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 기준이 딱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처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레고로 집을 만들거나 성을 만들어요. 설명서 없이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설명서를 보고 만들면 이만하고 되게 멋있는 성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요만한 거, 초가집 같은 거, 이런 식이 되잖아요. 내 수준은, 처음 해보는 사람의 수준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 지역에 이게 맞다고 판단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 리모델링 해놓으면 개판되죠.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해서 멋있어졌는데 임대가 6개월, 7개월 안 나가. 모든 곳이 다 공실이지 않는 이상 잘 해놓으면 거기부터 임대가 나가요. 지금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이런 데들 안 된다고 하는데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데는 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거기 줄을 서요? 잘하니까. 임대도 똑같아요. 잘 나가게끔 해놔야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어만 놓는다고 나가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보장해서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임대 수요가 충분히 여기는 먼저 차고 다른 것들과 경쟁이 아니라 다른 시장이 형성할 것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자르듯이 어떤 기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배 아파? 배탈약 이거예요. 맹장일 수도 있잖아요. 진찰을 해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물어봤어요, 상담할 때. 그러면 번지수부터 전 물어본단 말이에요. 번지수 보고 건물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맞는 거지. 저는 건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요건, 어떻게 맞나요? 어떤 회사 들어가나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 요건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자르듯이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 건물 지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어차피 그걸 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충분히 그 시장에 대해서 임대나 이런 것들 보면서 확신이 있었고 해서 하게 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옷, 패션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옷이 인기 있고 어떻게 만들면 되고 어떤 자재가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판매점에서 판매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라인업으로 해놓으면 인기가 있겠다, 그럼 제조를 해보자 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장님들도 많아졌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확신을 갖고 지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어려움으로 생각 안 하는 과정이지 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뭐 이런 해결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나 뭐 학교 다닐 때 문제 풀듯이 문제가 있으면 푸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꼭 이 문제를 냈어야 됐나? 밤에 자면서 생각해보고 왜 그 문제를 낸 거지? 선생님이 날 미워했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틀리면 다시 풀어보는 거고.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 2편 찍으면서 거기에 답변과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